네. 자, 이번에는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경제는 민생이다. 오늘의 논평을,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 청년이 힘들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금 어떠한 전략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큰 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단순한 불경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트럼프식 공급망 재편, 금리, AI, 반도체, 그리고 국가 생존을 건 그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왜 트럼프가 금리 인하 이렇게 압박하며 제조업 리쇼어링을 외치는지, 왜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까지 포함한 무역 구조에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말하면서도 TSMC와 라피두스에 생명을 거는지, 예.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지금 생존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지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26년 기준 약 36조 달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 부채 총액이 아니라 핵심은 부채율, 즉 부채 대비 GDP이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포커싱하는 것은 분자보다는 분모, 즉 GDP입니다. 미국의 GDP는 약 29조 달러로 평가되면서 미국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이 AI, 반도체, 제조업, 에너지 투자로 이 GDP 분모 자체를 키워서 부채 부담률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식 경제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제 파월이 이 마지막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등판할 이러할 지금 순간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금리가, 미국 금리가 연말까지 동결될지 아니면은 그 케빈 워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예, 금리 인하에 그 계기가 될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트럼프 진영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높으면요, 그러면은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투자비가 커집니다. 그리고 조지아 자동차 공장 비용도 커지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카펙스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제조업의 복귀 비용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싸지기 때문에 공장 짓기가 쉬워집니다. AI 인프라 투자도 쉬워지니까 인프라 확대도 빠릅니다. 반도체 생산 기지도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요. 그리고 전력과 에너지 투자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 압박은요, 단순히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GDP 판 자체를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 공급망, 관세,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단순한 성장 둔화가 아닙니다. 헝다 파산 위기, 그 다음에 그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의 이 채무 위기, 그리고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 부채 문제, 청년 실업률 급등, 이런 논란들이 지금 중국에 겹쳐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때 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정치적 부담이 됐다는 뜻이겠죠. 왜 중국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웨이 반도체, AI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공급망에 밀리면서 중국의 GDP 성장 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도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모두 지금 AI 반도체 제조업 국가로 생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은 제조업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파눅 사태가 이미 2001년부터 무인등화 공장으로 구조적 상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은 이 고령화 문제를 자동화로 풀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시다 정부가 오면서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라피두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나노급 반도체 경장에 이 국가적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늙어 죽을 것인가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요. 자동화와 공급망으로 다시 살 것인가 다시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일본도 이렇게 이 반도체 공급망 미국 중심의 이 경제 블록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2000년대 초반에 약 5%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대 3%대, 최근 2% 안팎. OECD는 2026년 한국 잠재 성장률을 1% 후반 수준으로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 GDP, 대한민국의 GDP 분모의 성장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 복지, 고령화 부담 이거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분모가 약해지면 이 청년 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얼마를 나눌까? 네, 얼마를 나눌까만 외치면 답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GDP 분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이 GDP 분모, GDP의 성장률, GDP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좌파 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더 나눠줄까? 복지를 어떻게 더 확대할까? 네, 이런 질문에 함몰되기 쉽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분모가 안 커지는데 뭘로 계속 나눌 겁니까? 나누자, 복지를 확대하자는 질문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분모가 대한민국의 GDP 규모가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뭘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질문이자 정부가 대답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부채율이 그렇게 높아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채권 사줍니다. 방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한 방에 휘청거릴 수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14억 내수 시장을 가진 초대형 시장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내수 시장, 초대형 시장을 가지고 또 버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이 있고 AI 플랫폼이 있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기술 메가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조 달러라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쟁력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있고 지방정부 부채가 그렇게 심각해도요. 거대한 내수와 국가 총력 제조업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살 수 있는 단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하는 분야에서 초격차를 만들어서 GDP 자체를 키우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요. 그냥 추상적으로 제조업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엔비디아, AI 서버, 초거대 데이터 센터,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입니다. HBM은요, 그냥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고요. 이 AI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라면 한국 HBM은요, 그 두뇌가 돌아가는 핵심 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요, 단순 산업단체가 아니라 그러한 대한민국 GDP 분모를 키울 핵심 성장의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뭐 지금 반도체 키운다, AI 키운다 이러한 구호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GDP 분모를 키워줄 수 있는 평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를 이끌고 있는 뭐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 모든 산업단지의 전력과 용수, SMR, 인허가, 세제, 공급망 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그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단순한 해외 공장이 아닙니다. 네. 이 IRA, 미국 공급망, 전기차, 산업 로봇,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까지 연결된 한국 제조업 AI의 혁신 실험장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도 이제는 그냥 단순한 생산량 경쟁이 아니라요. AI 로봇을 기반으로 한 초생산성 경쟁이다 이 말입니다. 조선을 볼까요? 조선은요. 이제 더 이상 단선 화물선 경쟁이 아니고요. 세계 에너지 전환 속에서 이 수요가 폭발하는 LNG 운반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인력 의존하는 조선소가 아니라요. AI, 로봇,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야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한 상선 수주가 아니라요. 미중 해양 패권 경쟁 시대의 군함, 잠수함, 해양 방산 산업으로 확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의 미래는요. LNG, 자율운항, 스마트야드, 해양 방산 이런 방향으로 고도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배터리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요 산업 맥의 하나죠. 배터리도 역시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산업단지를 지탱하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자, ESS가 뭐냐? 이거는 쉽게 말해서요. 전기를 저장해서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미래 전력 인프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비즈니스는요. 이 그냥 단순한 전기차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에너지 안보 산업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 가야 됩니다. 방산을 볼까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같은 검증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요. AI 드론, 무인 전투체계, 미래형 국방산업으로 진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러한 핵심 산업 클러스터들이 미래 방향으로 전진해야 하는
혁신해서 지금 열심히 전진해야 되는 방향이 분명한데 이것을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지탱하고 지원하고 있느냐. 네,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이제 다시 그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원과 방산벨트는요. 대한민국 AI 국방제조 허브 이렇게 다시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청년들이 왜 힘듭니까? 한국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좋은 생산성 구조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세금으로 단기 알바 만들고 지원금 조금 늘리고 공공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대한민국의 GDP 분모가 커지진 않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건요. 반도체 엔지니어, 산업 로봇 운영자, 스마트 팩토리 운영자, 데이터 센터 운영자, AI 물류센터 관리자 이러한 이 새로운 잡, 다시 말해서 고연봉, 고생산성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늘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창조 경제가 ICT 벤처 스타트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창조 경제 2.0, 즉 한국형 AI 제조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 지금 미국 중심의 AI 이 메가캡 비즈니스가 AI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도 AI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우리 대한민국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AI 제조업, AI 반도체, 네, 이러한 우리의 핵심 역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초격차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만 예, 그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여전히 AI 제조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그 AI 그 메가캡 시대의 1.0 포커스는 AI 소프트웨어가 맞았습니다. 왜? 정말 어떻게 똑똑하게 생각하는 AI를 만들 것이냐. 이게 당시 AI 1.0 시대에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챗 GPT가 나왔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이렇게 그 AI 소프트웨어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미국 증시가 부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 AI 2.0 시대에는요. 이제 다시 포커스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 AI의 똑똑한 두뇌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은 이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실제 산업 현장에,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2.0 시대에 더 중요한 거는요. AI 제조업, 그리고 그 AI 제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 용수, 규제, 인재, 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예, 조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AI 제조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AI 제조업, 즉 AI 그 메가캡 2.0의 핵심인 이 제조업, 대한민국의 그 강력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예,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는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평택 용인을 중심으로 HBM, AI 반도체, SMR 기반 전략 허브로서 키워야 됩니다. 구미는요, 반도체 소재, 전자부품, 산업 로봇 부품의 허브로서 키워가야 됩니다. 울산은 어떻습니까? 울산은 자동차, 조선, 수소, 스마트 야드 중심의 AI 제도 벨트로 키워가야 합니다. 창원은요? 창원은 방산, 기계, 무인체계 중심의 AI 국방 제조 허브로서 키워가야 합니다.
김해는요. 김해는 항공 부품, 스마트 물류, 제조의 공급망 허브로서 이렇게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별 역할이 분명한 AI 제조업 벨트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산업의 핵심은 뭐다? 전기와 물입니다. 예. 예전에는 이 AI의 이 제조업이 아닌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지금 이 AI 시대처럼 전기와 물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요. 이 AI 제조업 벨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와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AI 제조업에서 그 엄청난 전력을 먹거든요. 그리고 냉각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형 AI 제조업의 국가 전략은 반도체, 제조업, 그리고 이 전력의 핵심으로서 원전, SMR, 그리고 산업용수 전략까지 포함해야지 이게 바로 AI 제조업 국가 전략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원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는 뭐 이전 그 좌파 정부에서는 이 원전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예, 환경보호라는 이 명분 아래서 예, 원전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뭐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원전까지 같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보겠다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AI 제조업 국가 전략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요. 이 원전, 특히 SMR, 이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적극적인 국가 산업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요. SMR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 대표적으로 이 SMR 비즈니스를 지금 끌고 나가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말로만 AI 제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AI 제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전력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 용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제와 규제 어디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또 인력 배양 어떻게 이렇게 그 막힘없이 이 우리의 AI 제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말로만 AI 제조업을 얘기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주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요. 결국 대한민국은 복지 포퓰리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나눠줄 게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AI 제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하고요. 이것을 정말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그리고 공급망 초강국 국가로 발전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누가 더 나눠주느냐의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AI와 제조업으로 GDP 분모를 더 키우느냐 지금 이러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AI 시대에 무엇을 더 잘 만들고 어떤 산업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전기와 물로 그것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청년 일자리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공급망에서 해상 물류에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식 공급망 재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강기업 정서가 아니고 포퓰리즘이 아니고 한국형 AI 제조업 국가 전략입니다. 미래 10년과 20년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도록 정말 한 목적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직업 경험과 성인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GDP 분모를 다시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는 민생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미국의 금리, 트럼프의 패권 전략, AI 공급망 재평. 결국 그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장사,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이 본질이죠. 정치는 더 분명합니다. 평택이 철새 도래지가 될 것인가? 진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지가 될 것인가? 결국 답은 국민이 냉정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조수진 정통 우파TV는 앞으로도 경제는 민생으로, 정치는 구조와 본질로 끝까지 해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날카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